1-4 오프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하지만 저희 이렇게 모여서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쁘잖아요. 네. 라운지 바에 앉아. 나 사진 찍고 가야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셀카 찍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이 프로그램 이름, 그리고 여기 이름이 라운지 S라고 해요. S의 S는 당연하게도 셀카? 그러니까 셀피, 라운지 셀피, 맥락이 지금 셀카 얘기해서. 셀피를 찍는 공간 라운지 S. 네, 사이언스의 S로 이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관한 이야기들 하는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이 4월이잖아요. 프레임? 4월은 과학의 달이죠. 네. 기념일 잘 챙기시나요? 다른 기념일은 안 챙겨도 과학의 달은 챙겨야 되는 우리 네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과학 독후감 쓰기, 뭐 과학 글짓기, 뭐 과학 포스터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평소 과학과 영화라고 하면은 뭐 영화 속에 있는 과학적 뭐 팩트가 맞느냐 그런 걸 검증하는 식의 토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약간 좀 질린 감이 있어서 이번 토크는 그런 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감상도 이야기하고, 우리 준비된 것처럼 여기 약간의 알코올의 함량은 비록 0.00000%지만 무알콜 칵테일 혹은 맥주, 무알콜 맥주도 마시면서 그냥 가볍게 다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4명만 있으면 또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 계시나 궁금했거든요. 네, 여기 지금 이게 뭔가 했네. 사이가 안 좋으신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여기 뭐 AI로 만든 어떤 MC가 지직하고 갑자기 그쵸. 안녕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제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 나오시네요. 저희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직함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중에 뭘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계시는 김혜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기술연구소, 이름이 좀 거창하죠. 네, 미래기술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겸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같이 이야기해 볼 영화가 그 승리호예요. 아마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승리호에서 자문을 맡아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제작진의 일원이 나와서 지금 같이 우리랑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일단 승리호를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승리호가 어떤 영화인지 간략한 소개를 좀 듣고 가실게요. 네, 2092년 호흡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구는 황폐해지고 인류는 우주로 떠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UTS라는 곳인데요. 푸른 숲이 우거지고 깨끗한 강이 흐르는 새로운 곳이지만 이곳에서는 선택된 인류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사는 환경에 따라 계층이 나뉘는 시대, 승리호라는 청소선을 타고 다니는 우주 쓰레기 청소부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사고가 난 우주정을 수거하다 그 안에 숨어있던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돈이 절실한 선원들은 도로시를 거액의 돈과 맞바꾸기 위한 위험한 거래를 계획하게 되고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먼저 영화 혹시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완전 제 개인 치저 영화였는데요. 우선 제가 우주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배우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게 봤고, 처음에는 저도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지만 우주 쓰레기 문제가 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입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막 어릴 때부터 상상하던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막 이런 거 하면 꼭 그리고 막 이랬던 그런 상상들을 되게 영화 속에 잘 재밌게 녹여내서 이런 하나하나 막 뭐 나노봇이라든가 뭐 투명하게 보이는 스마트폰, 탄소 튜브를 타고 막 우주로 날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아이템들이 곳곳에 묻어 있어서 보는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문을 받은 교수님으로서 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헐이었습니다. 헐. 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단어인데. 네, 그죠? 우주에서 뭔가 이제 한국 최초의 SF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선 모양도 좀 되게 멋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주 비행사나 이제 주인공들도 굉장히 멋있는 그 우주 비행사 그 수트 그런 걸 입고 나오고, 여배우 김태리 배우도 굉장히 멋있는 어떤 이런 모습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조금 많이 좀 실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너무 이제 3D 직업을 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돼서 막장 드라마 같은 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왜냐 그러면은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에 있어요.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 직업을 보니까 과학자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보고 선생님이 물었대요. 네 아버지는 무슨 연구하시노? 그래 물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우주 쓰레기 연구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하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피식 웃더래요. 우주 쓰레기의 쓰레기라는 어감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더러운 거를 만지고 연구하는 거라고 이제 편견을 가지셔가지고 피식 있게 웃으셨대요. 아, 그래서 영화에서 그렇게 그려낸 캐릭터들을 봤을 때 약간 아쉬움들이 있으실 수 그런 있어요.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사실 이건 영화잖아요. 영화적인 허용들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자님이 네. 영화를 보면서 어떠셨는지 혹은 어떤 캐릭터들의 흥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UTS에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살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세팅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결국에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대사로 나옵니다. 우주에는 위도 아래도 없다. 계급 사회에서 뭐 누구는 더 가치 있는 삶이고 누구는 뭐 가치가 없는 삶이고 그렇게 나누지 말고 평등하게 살자라는 이야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거친 중공업 느낌이 나는 그런 거친 쓰레기 우주선 같은 것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묘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UTS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양극단을 좀 이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적 허용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캐릭터들 중에 진짜 좀 보면서 이랬던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우주로 데려가서 이주를 시킨 그 박사 있잖아요. 설리번 박사가 아니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지금 일론 머스크를 캐릭터로 좀 묘사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도 주장을 하는 게 제2의 지구로 화성을 꼽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도 1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론 머스크의 그 이론과 꿈에 대해서도 항상 이야기 되는 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완벽히 자본주의에 입각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왔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진짜 정확히 딱 그거인 것 같아서 이게 위도 아래도 없다는 게 과연 정말 가능할까? 어떤 미래를 우리가 그려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격적인 어떤 과학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 영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학기술인들 입장에서는 우주를 다룬 영화들이 이미 헐리우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엄격한 잣대로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초의 어떤 스페이스 오페라로서 승리호가 가지는 의미는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님? 우선 이건 해외에서 가장 깜놀하는 포인트가 순 제작비 200억으로 이 영화를 만드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할리우드에 비하면?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8분의 1 제작비로 이거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 인력을 갈아 넣었나?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평소대로라면 서로 경쟁을 했어야 되는 CD 업체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에는 다 돌리고 딱 이제 프리비주얼 작업을 제대로 해서 딱 찍을 것만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왕창 찍어놓고 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찍을 것만 잘 찍으면은 200억으로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충무로에서는 승료가 나온 이후에 우린 이제 못할 게 없다. 구현할 수 없는 비주얼이란 없다는 말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비를 알고 본다면은 진짜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해외에서 더 놀래요. 말이 돼?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영화. 우리가 이제 이 영화 안에 녹아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위성 하나를 발사할 때 발사체가 아니라도 위성을 발사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우주 뭐랄까 쓰레기라고 할까? 쓰레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어떤가요? 혹시 그렇게 우주 쓰레기가 현재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주 쓰레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고요. 지금도 먼 영화 속에 있는 뭐 70년, 80년 뒤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인데 어느 정도 많냐 그러면 지름이 10cm 이상인 것들만 하더라도 한 34,0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1cm 이상인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한 91만 개 정도. 그 다음에 1mm 이거는 뭐 모래알 정도보다 이제 큰 것까지 다 이제 포함하면은 1억 3천만 개 정도가 되고 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제 우주 공간에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지만 서로가 부딪히면서 또 다른 우주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추적이 불가능하겠네요. 네, 더 작은 것들이 우리가 가루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뭐 수십억 개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구 그 주변이 우주 쓰레기로 덮여버려서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캐슬러 할아버지를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 학교에서 한번 직접 뵀거든요. 우주 쓰레기의 원조 그 과학자신데 네. 같이 이제 영광스럽게 기념 촬영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1978년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주에 우주 쓰레기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의 나라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당시에 뭐 소련,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중국 뭐 한 너댓 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10개 정도 인공위성이 올라갔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올라가더라도 괜찮겠지 했는데 이 캐슬러 박사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점점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점점 우주 쓰레기를 우주 밖으로 던질 수 있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우주에서 확인이 된 우주교통사고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인공위성이 인공위성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확인이 된 예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있었어요.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10cm 이상인 우주 쓰레기가 한 3,000개 이상 발생이 됐고요. 그 우주 쓰레기가 지금도 퍼져 있습니다. 그 공포를 잘 드러낸 영화가 그 그래비티에서 그래비티죠. 그렇죠. 네, 영화 네,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은 그럼 관리 감독이 되고 있냐? 우주 쓰레기가 지금 벌써 발생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추적을 과연 하고 있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물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세계 각지에 이미 이런 관측 장비들을 설치를 해서 우주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루에 3, 40만 회를 관측을 하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뭐 그게 1초당 거의 한 4, 5회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오, 굉장히 많이 계속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좀 어떤가요,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천문연구원이 있습니다. 네. 천문연구원에서 우주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 쓰레기 감시하는 기술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지만 저희 항공우주연구원 저희 연구팀이 벌써 우주 쓰레기 청소 위성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시지만은 아직까지는 기초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축적이 되게 되면 뭐 조만간 한 몇 년 뒤에는 우리나라 정말 승리호를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약간 의구심이 하나 들었던 게 저렇게 작사를 던져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실제로는 안 저럴 텐데 저거 영화적 허용이 아닐까 그런 그래서 생각을 우주 했습니다. 공간에서 어떤 물체를 수거하는 방법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접촉식이라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붙잡는 그게 이제 그물을 던져서 붙잡는 방법도 있고 그물. 무식하게 작사를 던지거나 로봇팔을 이용을 해가지고 붙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하지 않고
그 우주 물체를 고도를 자꾸 떨어뜨려 가지고 대기권에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의 엔진을 계속 이렇게 뿌려줘요. 그건 어떤 거냐 그러면은 그 공중에 그 풍선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 분무기 있죠. 화분에 물 주는 분무기를 가지고 계속 뿌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접촉하지가 않죠. 물이 이제 뿌려지면서 풍선이 내려가겠죠. 천천히. 예, 천천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승리호에 나오는 작사를 던지는 방법은 참 최악이죠, 그죠? 영화적 허용. 오히려 네. 박진감 쓰레기를 넘치는. 더 네. 잘게 만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러면 우주 쓰레기를 어떡하지? 저렇게 생겨나는 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저는 또 궁금한 게 네네. 어쨌든 지금은 쓰레기가 될지언정 네네. 그것들이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지구에서 이제 네, 발사가 맞아요.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기권을 이겨내고 네네. 우주까지 나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다시 끌어당길 때도 대기권을 통과해야 되는데 처음에 대기권을 이겨서 나간 애들이라면 다시 내려올 때도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다 타서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기게 되면 지구에 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가까이 있는 지구 쓰레기들을 저 먼 우주로 밀어내버리거나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속으로. 어마어마한 그 얘기를 지금 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걸렸네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이제 우주로 날아갔던 것이 들어올 때 불타 없애주느냐라고 했는데 그 원리는 뭐냐 그러면은 날아갈 때는 우주 로켓에 그 실려서 날아가죠. 보호가 돼가지고 우주 로켓 안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보호가 돼, 우리가 이제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로켓이 올라가면서 뭐 열도 이제 생기지만은 그것이 이제 우주로 나아가면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인공위성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살아서 이제 우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고 네. 날아갔던 것에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보호막이 일단 없고요.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 같은 경우는 대기권에 들어올 때 그 열을 보호할 수 있는 차폐막이 따로 붙어 있어요. 네. 유인 우주선은 네. 살아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 바다 위에 수제비를 이렇게 물 수제비를 던지듯이 잘 던지면은 표면에 퉁당퉁당퉁당 이렇게 하고요. 잘못 던지면은 이렇게 반사돼서 날아가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던지면은 물속에 푹 하고 빠져들어요. 그래서 지구 대기권에 들어올 때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적절하게. 예, 적절하게. 적절하게. 예. 승리호에 보면은 마지막에 막 그 미사일을 피해가지고 대기권이 들어오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화적 허용. 영화적 허용. 그래도 확실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영화를 보는 시각과 인사이트들이 좀 생기는 게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은 정말 행운이다. 이런 심도 깊은 과학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주 청소부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벌어요. 좀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딱 보기에 연료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일할 때마다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가 되면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직업의 전문성도 많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사회가 되었을 때 그 지금 승리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직업을 계속할 거다, 지속할 거다. 그러면 이제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OX 패널이 있으니까요. 혹은 그 시대가 되면 나는 다른 그때에 걸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을 거다 하시면 X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직업을 유지하실지라고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거기에 교수님 포함해서 네. 네, 일단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교수님 아니 교수님이 X 하셨으면 저도 X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그러면 먼저 그 연구원님부터 네네 들어보죠. 우주 시대가 열려도 이렇게 뭐 많은 기술들도 새로 나타날 거고 뭐 많은 이슈들도 이제 탄생을 하겠지만 국민과 이런 이슈들을 기술은 또 혹은 과학 기술을 연결해주는 직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신이시죠. 팀장님 보고 계시죠? 네. 사무 환경 우주였으면 좋겠어요. 우주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데 나중에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이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빠르게 발전할 것 같고 그러면
그러한 정보들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진짜 요새 스마트폰 반년만 관심 있게 안 봐도 완전 새로운 거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좀 기술들을 빠르고 재밌게 다뤄주는 컨텐츠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것 같아서 저는 미래의 과학기술을 더 재밌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왜 교수님이야말로 놓아야 되는데 왜 X를 하신 건가요?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미래 시대에 어떤 이제 직업을 이제 가질 것이냐, 가질 수 있다면 이제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는 뭐 제가 5, 60년 더 산다고 했을 때 아마 그 시대가 되면은 우주 여행도 굉장히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우주 호텔에서 여행을 갔다 올 것이고 인공지능이라는 거하고 우주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저는 그 시대가 되면은 그런 방송 출연하고 싶어요. 나는 자연입니다. 네, 전혀 우주에 관심 없는 사람, 전혀 우주에 관심 없고, 네, 그냥 지구에서 그냥 들판에 개발되지 않은 곳에서 산속에 그렇게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인터뷰하실 때 저는 왕년에 우주에 대해서 네, 연구했었던 교수다. 네. 아, 할아버지 왜 여기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요즘도 보니 시간이 나면 별자리를 본다는 박사님. 잘 따라한다. 야 진짜 우주는 망원경으로만 보시는. 그래서 가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어떤 그런 좀 암울한 세계 그런 거 아까 이제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를 얘기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회사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인공지능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메모리를 주고받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대요. 굉장히 저는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래는 그냥 자연적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의 승리호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작품, 더 좋은 작품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오늘처럼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떠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진짜 저는 승려를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어서 작품도 그냥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봤던 작품인데 이렇게 막 실제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들으니까 진짜 더 재밌는 것 같고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보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헐 하겠네요. 네, 저도 단지 그냥 우주를 동경하기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우주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우주 쓰레기 산업도 지금 저는 사실 이게 제 생활과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별로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루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반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강연 같은 거를 더 추가적으로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이버에 김해동 쓰레기라고 치시면 됩니다. 뭔가 나중에 또 인연이 닿으면은 그때는 좀 술도 이제 같이 게으리면서 뭔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 나온 김에 네. 저희 좀 먹으면서 편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 어마어마하게 자연스럽게.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원샷 해도 되죠? 아유, 그럼요. 더 드리겠습니다. 와.